가족 인질극이라고 하죠. 무너뜨리겠다. 철저하게.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악어와 악어새.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의하면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논조는 완전 틀렸다라는 거. 내가 언론에 어쨌든 프레임에 속았던 것이구나. 왜 검찰은 그렇게 괴물 조직이 되었는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에서는 부패, 기소 자체를 이제 불기소로 막아주는 거죠. 법치주의의 파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행위거든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주변에서 대부분 다 말렸습니다. 사실은 책을 쓰려고 결심을 했고 나 같은 소시민이라도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성숙한 한국인들의 어떤 시민의식,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 혼자가 아니로구나라는, 외롭지 않다. 드디어 만났네요. 제가 평소에 페이스북 통해서 올리시는 글을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이 현 상황을 너무나 알기 쉽게 내용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뭐 봐주셔서 뭐 영광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그 검찰개혁과 조국 그 정국에서 그 엄청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네. 되게 딱 뭔가 하나의 간결한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굉장한 그 편집 능력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 현재 검찰개혁에 관련한 글들은 어쨌든 정확한 사실을 발췌해서 알기 쉽게 전달하자. 하고 있는 일도 현재 지금 이제 문화 컨텐츠, 게임을 원래 만들었었고, 뭐 게임에 관련된 여러 형태의 이제 페이퍼워크도 많이, 이제 문서도 많이 썼고, 이제 뭐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를 하는 거에 대한 훈련은 조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좀 계시면서 관심을 뜨겁게 갖고 계셨잖아요. 네. 좀 약간 좀 벗어나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었던 지점도 있지 네. 않을까요? 저 동의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제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제 외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주로 접했던 미디어들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의 양질의 정보들이 없었고 오직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때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되게 많은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다 이제 내가 언론의 어쨌든 프레임에 속았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더더욱 이제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심지어 그래서 뭐 외신을 읽는 습관까지 들인 것도 뭐 이제 기존 미디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거겠죠. 이번 그 검찰 사태, 전 조국 사태라기보다 검찰 사태라고 네. 표현하고 싶은데 이번 전국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그 글들을 쓰셨고 네. 또 굉장히 많은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좀 참전하신 네. 모습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참전하시게 된 그 네. 동기와 계기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 인질극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가족 인질극이라는 표현들도 네.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느끼셨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뭐 그때 서초동의 7차인가 8차 집회 때 그때 이제 뭐 수백만 명이 20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때 9월 28일. 네, 9월 28일. 예. 200만 명이 나온 이유가 저는 가족을 건든 것이 가장 컸다라는 예. 겁니다. 이건 공권력이 한 가족을 직접적으로 건든 거잖아요. 예. 직접적으로. 우리의 어쨌든 이런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은 본보기로 너희는 다 무너뜨리겠다. 철저하게. 그렇게 검찰이 나서서 완벽하게 한 가족에 대한 공개적인 그런 이제 인질극과 공격을 해나가는 거는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조국 가족도 뭔가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야. 그 잘못에 대한 뭐 일단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표창장 위조에 뭔가 관여를 했을 거야.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경심 교수는 뭐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분명히 뭔가 자신들의 어쨌든 지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돈도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거야. 왠지 얘기만 들어도 뭔가 좀 수상해 보이잖아요. 사모펀드. 그러면 뭔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먼저 웅동학원과 뭐 사학비리. 겉으로는 깨끗한 척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12월 23일 날 조국이 기소가 된 거는 그 내용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못 잡아낸 거죠, 검찰이.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검찰력을, 수사력을 집중을 해서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 조국 가족의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논전은 완전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잘못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못이 없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법의 보호를 받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의 상식인데, 우리의 인권과 어떤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을 기본권이 얼마든지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박탈당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보도와 정보들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많은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네.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놓여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이 관심이 뜨거웠던 사안인데 그에 비해서 이 책이 정말 없다는 게 저도 아쉬웠는데 이 책을 내셨다는 소식 듣고 되게 반가웠어요. 책이 이제 뭐 안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계속 이제 ING 진행형이기 그쵸. 때문에 바쁘시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사실은 책으로 내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부담. 네, 결심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어쨌든 뭐 이제 극복을 한 거죠. 제가 전달 능력이 있고 정보를 어쨌든 발췌하는 능력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뭐 저의 재능을 모아서 이런 책을 하나 만들어내면 이건 시간이 지나도 그 과정을 이제 기록물로 남겨놓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책을 쓰려고 결심을 했고, 지금 뭐 거의 막바지 작업에 왔죠. 책으로 내시기까지 좀 고민도 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굉장히 고민했죠. 당연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 SNS에서 글을 쓰는 것도 이제 주변에서 야, 너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제 그 우려 섞인 얘기를 듣는데, 책을 쓴다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뭐 진짜 주변에서 대부분 다 말렸습니다, 사실은. 말렸고 이러다가 우리 정말 뭐 그러니까 조국 가족들도 그렇게 크게 큰 일을 겪었는데 뭐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도 괜히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사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죠. 예.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누군가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쓰게 됐고, 사실은 뭐 집필 기간이 길진 않았어요. 네, 정말 대신 이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미친 듯이 썼죠. 이 책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책 제목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입니다. 대전이네요. 네, 조국대전입니다. 조국대전. 조국이라는 그 명칭, 이름 뭐 자연인 조국을 뜻하기도 하고 우리 조국을 뜻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함의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조국 일가가 지금 굉장히 이제 검찰 권력에 의한 탄압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의 뭐 정국이 회오리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이제 검찰 개혁에 어쨌든 필요한 이유, 뭐 왜 검찰은 그렇게 뭐 괴물 조직이 되었는가?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들이 뭘까? 뭐 그런 구조적인 이유.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그들만의 그 속에서 이 숨겨진 그 흑막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이제 제 1장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인 거고요. 이제 큰 이제 2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조국대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이거는 사실 이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를 하는 내용들에 가까웠고, 이제 뭐 3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 끝이 아닌 뭐 시작이라는, 왜냐면 사법부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정된 이 각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법안이 그러면 뭐 이제 통과가 됐다고 검찰개혁은 끝이 나는 거냐, 혹은 뭐 통과가 안 되면 그건 뭐 그냥 그 자체는 이제 끝나는 거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아직도 그게 다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이 상황을 그렇게 또 간결하게 하나의 책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게 되게 반가웠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뜨겁게 달궈왔던 검찰개혁과 뭐 조국 관련한 그 수많은 이슈들을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다라는 게 1번.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정리한 것들을 이제 기록물로 정리를 해서 남겼다라는 쪽에 이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그냥 개인적인 목표는 반일 종족주의 같은 제 관점에서는 그런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되게 하는 그런 정말 책보다는 더 잘 되고 싶다 예. 이런 뭐 그런 어쨌든 욕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잘 되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네. 찾아왔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서. 네, 고맙습니다. 예. 네.